20장 조류와 자기장입니다. 이 주제의 목차를 보면 1, 2, 3, 4번에 해당하는 네 가지만 공부를 할 건데 어, 이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유도를 해내기도 하고요. 또는 앙페르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암페어 법칙을 가지고 하면 쉽게 주변의 자기장의 모습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배운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 관계식을 직접 유도해 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제목이 비오사바르 법칙인 이유는 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사용해서 몇 가지의 예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직선도선, 두 번째 원형도선 정도가 될 겁니다. 어, 그러면 먼저 이 직선도선에서 만드는 자기장을 복습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왼쪽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모습이냐면 직선 전류도선이 있고 주변에 철가루가 동심원 모양으로 흐려져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이 철가루의 모양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나침반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게 되면 나침반에 돌아가는 그 토크의 크기와 또는 그 방향을 가지고 도선 주변에서의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사용한다 라고 해서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어떤 수직한 위치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으로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크기는 여기에 있는 자기력선이죠. 자기력선의 밀도를 보게 되면 점점 간격이 멀어지게 사람들이 그려내는데 그것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간단히 쓰면 다음과 같이 쓰죠. 자기장의 크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i에 반비례한다. 여기서 거리는 어떤 도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고 그 다음에 전류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뭐 비례상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K 값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저 값이 뭐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수치까지도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상수값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자세히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 파이분의 묘제로 라고 하는 특이한 상수의 모양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값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을까? 요 지금 b는 2파이분의 묘제로 r분의 i 라고 하는 값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이나 실험이 아닌 논리에 의해서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에 의해서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자, 비오사바르 법칙이란 과학자들이 이럴 것 같아 라고 해서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법칙이에요. 그것은 앞선 과학자가 해놓은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도 두 개의 식을 갖다가 놓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오사바르 법칙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익혀보고 그럴 법한가 하고 쿨롱의 법칙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류 도선이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고 뭐 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임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전류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얘를 매우 작게 잘라보자. 매우 작게 잘라서 DL만큼 만들어 봤더니 이것은 하나의 점처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럼 얘가 자기장을 만든다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데 모든 공간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역제곱의 법칙이 성립하겠다. 그죠? 이런 것은 우리 자연현상에서 매우 많이 봤어요. 첫 번째 중력. 중력은 거리가 멀어지면 그거의 제곱으로 줄어들고, 두 번째 전기력. 전기력도 거리가 멀어지면 제곱으로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이 미소 전류를 택하면 이 위치, 임의의 위치에 만드는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의 자기장은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것이다. 두 번째, 이때의 자기장의 크기는 비례할 것이다. 뭐에 비례하냐면, 네, 흐르는 전류와 그때의 작은 크기에 비례할 것이다. 전류 도막의 작은 크기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맞죠. 어, 전하가 바로 전기장을 만드는데 그것은 전하의 양에 비례하고 어떤 질량이 중력장을 만드는데 그것은 그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여기서도 IDL에 비례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비례상수, 이것을 갖다가 유추해내기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은 비례상수를 4파이를 가져왔는데 이 분모의 4파이는 쿨롱 법칙에서의 4파이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벡터 장이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갈 때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비례상수입니다. 그만큼씩 작아진다는 거죠. 왜? 구면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구면이 4파이 r제곱이잖아요. 그와 관련이 있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뮤 제로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유전율이었어요. 유전율은 뭐였냐면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물질은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부 전기장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물질의 대표성을 갖는 상수죠. 그래서 물질마다 유전율은 달라요. 그와 비슷하게 자기장 실험을 해봤더니 자기장은 어떤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자기장이 커지더라.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대표적인 예로는 뭐 간단하게 자기장 속에 철을 갖다 넣으면 철은 자화돼서 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투자율이라고 하는 상수를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뮤제로라고 했고 얘는 그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외부 자기장과 내부에서 유도된 자기장이 합쳐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얘는 분자에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이러한 상수와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DB를 다음과 같이 미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4파이분의 뮤제로라는 상수값에 대해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류와 그 미소 작은 길이의 전류에 해당하는 것에 비례한다는 거죠. 또한 방향은 아까 오른손 법칙으로 결정을 했었죠. 오른손 법칙에서의 방향은 전류의 길이에서 수직 방향의 어떤 위치까지를 갖다 놓고 그때 감아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전류가 위쪽 방향이죠.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것은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네, 크로스곱의 방향이죠. 토크에서도 봤었고 지난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지난 단원에서 또 했던 거와 똑같이 요 i라고 하는 벡터와 r이라고 하는 벡터를 갖다가 감아지되면 들어가는 벡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로스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DL과 R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의 크로스곱으로 하면 이것이 방향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비오사바르 법칙이다. 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 전류가 만든 임의의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알려주는
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쿨롱의 법칙과 한번 비교해보면 완벽하게 똑같아요. 뭐냐면 왼쪽에서 쿨롱의 법칙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미소 전류가 만드는 어떤 위치에서의 미소 전기장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한다. 여기서는 기호사바르 법칙에서는 그 전류가 만드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전체 전하가 여기 있는 전체 전하 모두가 만드는 임의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려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더하는 거죠. 그런데 임의 모양이면 어떡합니까? 적분을 하면 되죠. 따라서 비오사바르 법칙, 이 미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표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든 전류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떤 임의의 한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 도선의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유도해보죠. 그 값은 뭐였죠? 혹시 기억합니까? 네, 거리분의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비례상수로서 K라고 썼던 것을 보면 2파이분의 뮤제로. 2파이분의 뮤제로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식에서 4파이에서 4가 2로 약분이 됐다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를 비오사바르 법칙을 적용해서 얻어보고자 하는데 그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암기도 해봤죠. 2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I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비오사바르 법칙에서부터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직선도선이 있습니다. 직선도선. 제가 그릴 때는 직선이 잘 안 나오네요. 자, 다시 지워보죠. 네. 자, 지울 때고 다시 지우고. 그러면 이 직선도선 중에서 임의의 위치, 수직거리 R만큼 돼서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때에 모든 미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다 합해줘야 되죠. 그러면 임의의 위치에 있는 이 DL이라고 하는 짧은 간격이 요 X라고 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크기, 미소 자기장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dp는 4파이분의 뮤제로 이거는 상수식이고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i의 dl 그리고 그 크기는 i와 dl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의 벡터 위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이었죠. 근데 이때의 크로스보 R은 나가는 방향이겠죠. 그러면 I 방향과 R 방향을 표시해 보면 자 I 방향은 이쪽 IDL 방향이죠. IDL 방향 위쪽 그 다음에 R 방향은 이쪽. 그럼 이거를 갖다가 수직이면 이 전체의 크기는 사인 세타를 해갖고 사인 90을 쓰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90은 1이죠.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서 각도가 세타만큼 나가게 되면 이때 크기는 사인 세타만큼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이 상태를 갖다가 적분을 할 텐데 적분 구간은 아마 얘가 무한직선이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4파이분의 뮤제로 i라고 하는 요 관계에서 식 앞으로 나온 것은 상수이니까 앞으로 나왔겠죠. 전류도 일정한 전류, 정상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적분 변수는 뭘까요? DL이잖아요. 그럼 DL의 함수로 나머지를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R제곱분의 1 사인 세타를 DL로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뭐 쿨롱의 법칙에서도 여러 번 해봤던 방식인데요. 어, 우리가 여기서 변하는 값은 사실 스몰 r이 변하잖아요. 스몰 r이 변하는데 이 스몰 r을 l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스몰 r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스몰 r은 r 제곱분의 라지 r 제곱분의 l 제곱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의 제곱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사인 세타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는데 사인 세타 값은 여기에서 이 전체의 큰 세타인데 이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라고 봐줘도 괜찮겠죠.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면 r분의 라지 r 이렇게 되죠. 근데 스몰 r은 또한 여기 나와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L제곱 플러스 R제곱의 값이니까 자, 사인 세타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줘서 결과로 정리한 것이 다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를 갖다가 L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L의 함수로 나왔고 R은 상수고 이제 L에 대해서 적분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다행히도 교과서에 보면 적분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없고요. 우리 교과서가 참고로 한 허리데이 피직스나 아니면 서웨이의 피직스라고 하는 책들을 보면 적분표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적분표가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정도의 적분표들의 순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잘 골라서 쓰면 되는 겁니다. 직접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근데 생략을 하고 골라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요거와 비슷한 꼴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x제곱, a제곱. 그죠? x라고 하는 것으로 적분을 하는 건데, 제제곱의 2분의 3승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적분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라고 쓰여 있으니까 위에 있는 값을 갖다가 우리가 바꾸면 네, 똑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수 r제곱은 앞으로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r제곱 플러스 l제곱의 전체의 2분의 3승은 2분의 1승으로 바뀌어서 루트로만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분자에는 어떤 값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L 값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를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를 L에다가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L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L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값은 매우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L제곱배 루트에 있는 값과 분자에 있는 L이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게 되면 결국 R제곱 이 상수값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써가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여기서 보면 먼저 무한대를 갖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R제곱 루트에 R제곱 플러스 무한대 제곱 그 다음에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요 가로에 요 안에 있는 r 제곱분의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 r 제곱은 매우 작고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 제곱의 루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r 제곱분의 루트의 무한대 제곱 그 다음에 무한대. 따라서 얘네 둘은 약분이 가능할 거고 r 제곱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같은 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r제곱 분의 1 빼기에 마이너스의 r제곱 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덧셈이 되고 r제곱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r제곱분의 2는 여기에서 r과 약분이 되고 분자의 2가 4와
약분이 돼서 결과 이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무시할 수 있는 값과 뭐 근사할 수 있는 값을 썼는데요. 어떤 루트 안에 들어있는 r제곱분의 플러스 l제곱을 갖다가 l제곱에 근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사용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하는데요. 때로는 의미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의미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시할 때 가끔은 좀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했습니까? 네, 비오사바로 법칙이라는 것을 도입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직선 도선 주변에서의 자기장의 값이 2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i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상수 2파이분의 뮤제로 해서 그 값을 조금 더 써보면 이 전체 값을 우리는 K라고 해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메타 퍼 암페어 정도로 암기하고 있고요. 이때에 뮤 제로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그러면 알아보면 4파이의 10의 마이너스 7승 값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굳이 암기하고 있으면은 뭐 좋긴 한데요. 계속 암기하기는 좀 어렵죠. 어, 아마 우리가 뭐 테스트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 값은 주어질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오살바르 법칙의 두 번째 적용으로서 원형 고리 전류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형 도선 전류가 있다면 이 원형 도선 전류의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방향을 보면 지금 중심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력선의 규칙을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왼쪽 도선을 잡아서 왼쪽에서는 지금 전류가 나오고 있어요. 왼쪽에서는 지금 전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감아지게 되면 얘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보죠. 여기에서 전류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전류가 내려가고 있고 그것을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때에 따라서 내부에서는 두 개가 합쳐지니까 또는 여기에서는 두 개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서도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가 내부에서는 다 일정한 안쪽 방향이라서 중심에서는 자기장이 직선 방향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에 비례할 것이고 거리에 반비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 결과의 값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수값을 우리는 앞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단순히 K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K 값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익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기장 B는 네, K 프라임의 R분의 I로서 이 I는 전류의 크기고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죠. 아까랑은 좀 다르죠. 전류 도선의 반지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K'으로 표현해서 외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직접 이렇게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암기하기도 했죠. 그럼 2파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비례상수는 결국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공식에서 2파이분의 뮤제로를 갖다가 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관계식도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면 유도를 해낼 수 있습니까?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이죠. 그럼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적용해서 원형 고리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런 원형 고리 전선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중심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그때 자기장의 크기는 2분의 뮤제로 반지름 r 전류의 세기 이러한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했었죠. 지금 이 자기장의 세기를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는데 조금 상황을 바꿨습니다.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구하는 것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경우로 같이 해볼 텐데 그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P점을 이 원형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축에 있는 P점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상황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숙제와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 숙제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의 점전화가 가까이 있을 때 이 축에 있는 어떤 점 P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결과값은 어떻게 됐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상수에다가 거리를 x라고 하면 x의 3승분의 2p라고 하는 쌍극적 모멘트라고 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쌍극적 모멘트라고 하는 말을 썼죠. 이거는 얘가 전기 쌍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원형 고리는 뭐냐면 자기 쌍극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쌍극자인 원형 고리를 놓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라고 했을 때 이 중심에서부터 나란한 어떤 임의의 위치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될까? 방향은 마찬가지로 이 방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류 고리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되죠. 여기선 들어가고요. 그래서 중심에서는 이 축을 따라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때 자기장의 크기는 참 굉장히 비슷한 꼴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 값은 4파이의 입실론 제로 대신에 뮤 제로를 쓰고 x3승은 그대로 쓰고요. 여기에다 2p 대신에 이 뮤를 쓰게 되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뮤라고 하는 것은 뮤제로와 좀 전혀 다른 값이에요. 이거는 뭐였죠? 네,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거였죠. 위에는 쌍극자 모멘트, 밑에는 자기 모멘트. 네, 여기에 밑에 잠깐 힌트가 나와 있네요. 자기 모멘트는 어떤 거였죠? 바로 전류 곱하기 면적을 자기 모멘트. 그래서 면적 벡터 이렇게 해서 자기 모멘트. 벡터를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위치 전체의 x의 값을 갖다가 0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식이 있다면 이 안에서의 자기장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 x에서의 표현을 갖다가 한번 자기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지금 요 전류 도선 방금 전에 그렸던 이 전류 도선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3차원적이 아니라 2차원적인 표면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요 그림을 지우지 않고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DL이라고 하는 미소 면적소, 아니죠. 미소 길이소를 갖다 나눴는데 그 미소 길이소는 여기에 이렇게 짧은 길이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쭉 만들어진 거리 스몰 r을 만들어냈고 여기서의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있는 미소 길이와 요 r이라고 하는 벡터 사이의 사이각인데 그것은 수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세히 보면 지금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림을 다시 나타내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좌표축을 잡고 지금 여기 있는 고리는 요 위에서 이 고리는 네, 만약에 y 방향이라고 한다면 DL이요. DL이 y 방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요 R이라고 하는 연결된 요 R은 이 DY와 어떤 방향이냐면 이렇게 수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지우고 왼쪽으로 한번 가서 더 설명을 해보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고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쌍극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형고리에서 중심축, 중심과 이은 직수직선이 이루는 축의 임의의 점 P에서 자기장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입니다. 여기 P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고리 전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번엔 고리 모양의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에 구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전기장에서의 쿨롱의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면 각각의 고리의 일부의 길이소 여기서 보면 다시 요거는 나오는 방향이죠.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 y 방향이라고 하고 자, 아래축으로도 축이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쪽 방향이 r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y와 r은 수직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려나요? 자, 그러면 요 y-방향으로 DL을 갖다가 끊었어요. 아주 짧게 끊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본다면 요게 이런 식으로 전선이 놓여 있을 거고 DL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잘 보이죠? 작지만 화살표 방향으로 이게 네, DL입니다. 그러면 이 DL이 만드는 P점에 만드는 자기장 DB를 찾은 다음에 그것을 전체 회전하는 모든 길이소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자기장이 되는데 먼저 길이소가 만드는 자기장은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비오사바르 법칙이 4파이분의 뮤제로 지금 앞에 써 있는 것을 보시면 되죠. 4파이분의 뮤제로라는 상수에다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류가 흐르는 길이소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R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곱해주면 그것이 사인 값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자기장소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죠. 사인 세타에서 아까 강조했듯이 여기에 IDL이라고 하는 길이소의 방향과 그리고 R의 방향은 수직이 됩니다. R 벡터의 방향은 스몰 r 벡터의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90도라고 쓸 수 있고요.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이 사인 값은 1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면적소가 만드는 자기장의 표현은 바로 이렇게 4파이 뮤제로의 r제곱에 idl만 남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 방향을 생각해 보면 어디냐? 크로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db의 방향이 바로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아주 작은 면적소가 만드는 db는 이렇게 또 이 r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 되는데, 이 수직 방향이 되는 것은 대칭성에 의해서 또 한 가지의 방향은 사라지게 되죠. 얘를 전체를 적분하게 되면 이 db는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있는 y방향은 결과적으로 모든 대칭성에 의해서 나중에 삭제가 되고 소거가 되고 dbx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x의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 db에서 dbx의 방향만큼만 나타내기 위해서는 db에 대한 수직 성분이 되는데요. 이 db에 대한 수직 성분은 여기에 있는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알파라고 하는 각도는 삼각형 RX, 라지 R에 이르는 요 알파의 각도가 있죠. 이 알파의 각도는 지금 요 오른쪽에 삼각형 즉 db와 dbx가 이루는 각도의 값이 똑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해보면 알파라고 하는 각도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러면 dbx는 db 값의 코사인 알파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알파 성분입니다 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db 표현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갖다가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소에 의한 자기장 일부분 x방향이 됩니다. 여기다가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하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큰 삼각형에서 스몰 r과 라지 r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이 코사인 알파는 스몰 r과 라지 r을 이용을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뭘 하면 됩니까? 면적소가 만드는 자기장을 알았으니까 전체를 모든 원형 고리에 대해서 돌려가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즉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적분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숫자를 바꿔보면 새로운 글이 나왔죠. 지금 코사인 알파를 여기다 써줬고, 코사인 알파는 스몰 r분의 라지 r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몰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값이고 나중엔 x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스몰 r을 라지 r과 x로 표현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표현하고 루트 값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의 값이 이미 스몰 r이 제곱에다가 r을 곱한 거니까 3승이 나왔기 때문에 루트의 3승, 그래서 2분의 3승 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복잡한 꼴이 나왔지만 적분은 생각 외로 간단하답니다. 그 이유는 4파의 뮤제로분의 i 변하지 않는 상수값입니다. r제곱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고 x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리고 r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변하지 않냐면 dl의 면적수에 대해서 이 다른 모든 값들은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적분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적분은 아주 간단하게 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면적에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좀
의문이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면적수의 자기장의 표현값은 전부 상수값이기 때문에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오고 dl에 대한 적분만 하면 되면 dl에 대한 적분값은 결국 뭐가 나오죠? 네, 1이 나오니까 바로 2파이 r이 나오겠죠. 여기에 2파이 r이라는 표현을 적어놨는데 이것이 적분 결과입니다.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해보면 2파이에서 여기 파이가 약분이 될 것이고 4가 약분이 돼서 2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반지름 r은 r제곱으로 나올 거죠. 그러면 노란색으로 칠한 이것이 모든 자기장이 잘 보시죠. 모든 전류의 고리 모양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임의의 중심에서의 x만한 위치 P점에 만든 자기장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봐야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극한으로 보내보는 거죠. 즉 근사를 취해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x를 거의 0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요 x를 0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P점을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고리의 중심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고리의 중심으로 보낸다고 하면 x가 0이면 r제곱만 남고 얘가 2분의 3승이니까 r제곱에 2분의 3승은 r의 3승이 나오고 분모 분자를 약분하게 되면 결국 r만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 우리가 찾았던 2분의 뮤제로 r분의 i 값을 드디어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내지 않고 x를 r보다 매우 큰 곳으로 보내봤습니다. 자기쌍극자고 자기쌍극자에서부터 매우 멀어지면 결과가 어떨 것이다. 아까 예상을 했죠. 네, x 3승에 반비례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과를 미리 보여드렸는데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x를 매우 크게 가면 r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전체 값은 x의 3승이 나옵니다. 분모가 x의 3승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숙제와 비슷한데 실수를 했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점이 실수냐면 지금 r제곱 x제곱에서 이거의 2분의 3승 값인데 이 전체 값을 갖다가 근사적으로 r이 x보다 매우 작고 x가 r보다 매우 크다면 이 r제곱항은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 근사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 r제곱항을 무시할 수 있다면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r이 0으로 보낸다라고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심각한 오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r이 0으로 보내게 되면 요 r제곱만 분모에 있는 게 0이 아니라 분자에 있는 r제곱도 0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근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근사를 할 때 무엇이 0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r이 0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 분모의 값, r제곱 플러스 x제곱의 2분의 3승 값이 x제곱의 2분의 3승 값하고 유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전체 식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근사를 하게 되면 분모는 x 3승이 남고 분자는 그대로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I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여기다 뭐만 곱하면 바로
자기 모멘트가 돼요. 파이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파이를 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네,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전기 쌍극자의 자그 모멘트가 이루는 어떤 거리에서의 전기장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서 자기 쌍극자의 이미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해 본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한 것은 바로 대칭성이 있고 과거에 배웠던 형태와 새로 배운 전혀 다른 전기장과 자기장의 형태가 유사한 꼴로 많은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마쳤고 두 번째 주제로 두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잠깐 쉬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단원 3단원에서는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할 텐데요. 비오사바르 법칙과 앙페르 법칙은 전기장에서 쿨롱의 법칙과 가우스 법칙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즉, 앙페르 법칙은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근사적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오사바르 법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의 경우에 모양의 전선이든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단점은 수학적으로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바꿔서 쉬어가는 코너로 두 번째, 두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평행 도선이 있습니다. 하나의 평행 도선은 여기에 왼쪽에 I1이라는 전류를 흐르고 있고 또 다른 평행 도선은 오른쪽으로 I2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I1과 I2는 모두 다 이 동심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테이죠. 아까 공부를 했었는데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원에서 만드는 자기장, I1에서 만드는 자기장은 중심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I2에서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습니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정확히 가운데에서 자기장은 만약에 전류가 동일하다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자기장이 형성되는 전선은 독립적인 하나의 자석 또는 전자석이라고 볼 수 있고 두 개의 전자석이 가까이 갖게 되면 얘네들은 서로 자기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힘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 이 둘 사이에 힘은 인력이 작용할까요? 또는 청력이 작용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인력일 수도 있고 청력일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여러 가지 추측을 먼저 해서 가설을 한 다음에 가설을 세워서 결과를 예측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정말 맞았을 때 우리 물리학자들은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냥 나타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지는 사람은 아마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 뉴턴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겠죠. 하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사고의 과정에 따라서 그런 능력이 습득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딴 데로 갔는데, 제가 해보자고 했던 것이 뭐죠? 얘가 인력일까? 아니면 청력일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답을 내셨어요? 인력일까요? 청력일까요? 저는, 인력에 한 표 던질게요. 인력에 한 표. 자, 보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추측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 이 내부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전류가 흐를 때를 비교해 보면
내부의 자기장과 외부의 자기장이 있는데 내부에는 두 개의 자기장이 상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장이 약할 것이고 바깥쪽에서는 두 개의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전류 I1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전류 I2에서 왼쪽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방향 쪽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바깥쪽은 나오거나 들어가는 자기장이 세지고 안쪽은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자기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힘을 받지 않을까. 아,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 도선이 받는 힘이라고 하는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F2라고 했는데 이 F2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 여기에 자기장 B1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B1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장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I1이 만든 거죠. 이 I1 전류가 I2의 전선이 놓인 위치에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어, 접선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죠. 요 바로 자기적선의 연결선이라고 보면 되죠. 이 자기장이 있는 B1만큼의 자기장이 있는 곳에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갖다 놓게 되면 무슨 법칙이었죠? QVB라고 하는 로렌츠 법칙을 전류 도선에 확장한 공식에 따라서 전류 곱하기 길이 곱하기 자기장. 근데 여기서는 L 크로스 B, F의 힘을 받는다. 그럼 이때 힘을 받는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바로 전류의 방향, 오른손을 가지고 전류의 방향은 위쪽, 자기장 방향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네, 여러분들한테는 또 제가 왼손으로 하면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원래 오른손으로 하는 건데, 자, 자기장의 방향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기장은 들어가고, 전류는 위로 올라가고, 따라서 받는 힘의 방향은, 자, 어쪽으로. 이게, 어, 좌우가 바뀌는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난해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보시기 부탁하고, 자, 그러면 힘의 방향은 어디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네, 화살표의 방향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힘의 방향이 됩니다. 네, 전류 자기장 힘, 전류 자기장 힘, 전류 자기장 힘. 이렇게 하면은 같은 방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전류 I1도 그럴 수 있는데 I1이 만드는 자기장 B1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 조금 말 표현이 좀 달라졌고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이 B1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B1을 갖다가 넣어놨네요. 힘의 크기를 갖다가 찾으라고 하는 거였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요 F2를 그냥 찾는 거였었네요. 그러면, 자, 좀 얘를 진행을 하면, 자, B1이라고 하는 것을 이항을 했고, 이것은, 아니죠. B1을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하는 거네. 죄송합니다. B1은 맞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I1이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가 2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I였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2파이분의 뮤제로 D분의
I1을 갖다가 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F2의 값은 바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대입해서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거리의 반비례하고 두 개의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전류가 세지면 바로 힘은 커진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이번에는 왼쪽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알아보는 거죠. 아마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어서 계산해 보면 동일하게 여기 적혀 있는 F2의 크기나 F1의 크기가 똑같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지워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I1이 받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I2 전류에 의해서 I1 주변에는 다음과 같은 B2라는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 B2는 누가 만든 거라고요? 예, 요 자기력선의 연장선을 갖다 보다가 이 I1의 위치에서 만든 접선 방향의 자기장 B2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B2의 자기장을 받고 있고 전류 I1이 위쪽으로 흐르고 있다면 얘네들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작용할까요? 바로 또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게 되는데 I1과 B2는 다음과 같이 수직 방향. 잘 안 보이네요. 조금 더 두꺼운 녹색을 해볼까요? 얘는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 가만히 있죠. IL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감아지면 얘는 안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이 표현 방법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알 수 있으려나? 이렇게 하면 자, 전류와 자기장을 감아주면 오른손 방향이죠.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어때요? 처음에 예상하는 것하고 굉장히 잘 들어맞네요. 그러면 받는 힘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밀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얘네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평행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페어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앙페르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할 텐데요. 이 암페어 법칙은 직선 전류가 있으면 그 전류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이다라고 암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앙페르 법칙 또는 암페어 법칙의 수학적인 표현을 지금 이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면 직선 전류 도선이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동심원 방향으로 만들어지는데 오른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왼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동심원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 고리는 반지름이 라지 R로 동일한 원이라고 한다면 그때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에서 동일합니다. 자, 이것을 비오 사바르 법칙으로 자기장을 구해보면 앞에서 있었죠. 그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씁시다. 어떻게 되죠? 그 값은 네, 2파이분의 뮤제로 라지 R분의 I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 2파이R이라고 하는 분모의 값들을 좌변으로 이항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왜 이항을 했냐면 이 2파이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C라고 써놓은 그 고리의 원의 둘레가 되죠. 그래서 한번 이항을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2파이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됩니까? 2파이R이라는 원주는 각각의 미소 길이를 DL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선적분 하면 2파이r이 나오죠. 그래서 자, 조금 더 그러면은 앞에서 보는 모습으로 원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지름이 r이 있을 때 자, 여기에 미소 길이를 갖다가 d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dl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적분을 한다는 뜻이죠. 자, 얘를 갖다가 세타로 바꿔서 뭐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그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값은 2파이r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을 시켜서 쓸 수 있는데요. 바로 2파이r은 dl에 대한 전체 고리에 대한 선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표현은 이 자기장이 어떨 때만 쓸 수 있습니까? 네, 거리가 같아서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할 때 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임의의 폐곡선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R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양의 자기장 고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때의 자기장을 바깥으로 빼놓을 수도 없어요. 자기장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기장을 안쪽으로 집어넣게 될 때 우리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B와 DL 사이를 갖다가 도트 프로덕트를 집었는데요. 왜냐하면 B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 벡터이고요. 그 다음에 D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정확히는 변이죠. 변이의 곱이에요. 그런데 그 곱의 결과가 스칼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DL이라고 하는 스칼라 곱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얻게 되었는데요. 자, 이 표현이 여러분들 암페어 법칙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공식 같죠? 네, 맞습니다.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하고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우스 법칙과 좀 비교해 가면서 암페어 법칙의 의미를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때는 쿨롱의 법칙 또는 가우스 법칙을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죠? 네, 맞습니다. 쿨롱의 법칙으로 어떤 형태든 다 전기장을 구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대칭성이 있는 전압 분포가 있을 때 그 주변에서의 전기장을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어떤 공식을 사용했었냐면요. 다음과 같은 형태였었어요. 네, 전기장의 면적분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의미였었죠. 자, 그러면 자기장은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떤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암페어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쉽게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했던 암페어 법칙의 표현을 쓰면 네, 자기장의 선적분은 그 내부의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내부의 전하 또는 전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하죠. 자기장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에 전기장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냐면 모든 방향으로 뻗어가면서 만들어지고 그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전기장은 어떤 면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뻗어나가는 것과 면을 이루어요. 그래서 면적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류가 있을 때 전류를 회전하는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하나의 서클을 만들죠. 그래서 선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여기에 있는 E0와
뮤 제로의 값을 갖다 보면 이 제로는 유전율로서 유전상수가 아니죠. 유전율로서 어떤 공간의 성질인데 이 공간이 진공과 다른 어떠한 물질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 바로 전기장이 줄어든다는 의미였었고 뮤 제로는 투자상수죠. 얘가 분자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 내부에 자기장이 들어가 되면 얘는 일반적으로 바로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림과 같은 예에서 자기장을 가우스 법칙을 아니죠.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는 세 직선의 전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I1, 그 다음에 I2, I3가 있는데 I1과 I3는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라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I2는 X로 되어 있으니까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자, 이때에 임의 위치 바로 이 포인트에서의 자기장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지금 그려져 있는 대략적으로 우측, 위쪽 방향의 자기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I1, 첫 번째 I1 전류에 의해서 얘가 자기장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I1, 그죠? B1이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3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더 위쪽으로 하겠네요. 자, 그림을 다시 그릴까요? I1에 의한 자기장의 모습을 갖다 상상을 해보면 아무래도 네, 얘가 수직 방향이니까 아마 이쪽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을 B1, 그 다음에 I3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좀 멀리 있는데 전류값은 잘 모르고 대략적으로 방향은 B3 이렇게 되고 I2는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이게 B2 자, 이런 것들의 합벡터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그려져 있는 네, B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네, 임의의 폐곡선을 만들고 그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부의 전류에 의한 값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암페어 법칙이죠. 자, 임의의 폐곡선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사실 이렇게 그린다는 건 잘못 그린 거죠. 이렇게 그리면 굉장히 불편하게 돼요. 대칭적이지 않으니까 자기장의 값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 없고 적분의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예시니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어떻게 서클을 잡아도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기장의 폐곡선, 자기장이 이루는 자기력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자기력선을 하나의 닫힌 폐곡선을 이루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에 우리가 암페어의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좌변은 그대로 적분 표현을 놔두고 우변은 알짜 전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부에 있는 전류의 크기니까 여기에 처음 왼쪽에 있는 I3는 내부가 아니니까 없애줍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가죠.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 얘를 빼줍니다. 자, 여기서 양수가 나왔다면 얘는 I1의 방향이 될 거고 음수가 나왔으면 I2의 방향으로 알짜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직선의 전류에 의해서 한 포인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가우스 폐곡선 아니죠? 미안해요.
가우스 법칙에서는 하나의 그 적분하는 면을 가우스 면이라고 하죠. 암페어 법칙에서는 뭐 그냥 폐곡선 아니면 암페어 곡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곡선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산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세 개를 다 포함하면서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암페어 곡선, 폐곡선을 잡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만 안에 들어가게끔 해서 대칭형으로 원을 잡으면 훨씬 편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은 암페어 법칙의 그 각각의 수식의 의미를 갖다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DL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적분 변수는 바로 폐곡선에서의 미소 변이 벡터다. 그리고 DL은 그 위치에서 폐곡선의 항상 접선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기장과 DL은 항상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고 그때의 적분은 스칼라 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항에서 전류의 값은 알짜 전류의 값이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얘를 갖다가 벡터적으로 합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암페어 법칙을 알아봤고요. 이것을 적용해서 하나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예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다. 여기에서도 직선 도선입니다. 이때에 내부에 균일한 게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선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했던 것처럼 직선 도선 바깥에서의 자기장은 2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I 이렇게 되죠. 그럼 내부에서는 어떻게 될까? 네,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자기장 B 그리고 DL이라고 하는 미소 변이를 적분을 했을 때 우변에는 뮤제로 I 내부의 전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B.DL이라고 하는 선적분은 2 B 곱하기 2파이 R이다. 자,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 내부에 지금 그려져 있는 스몰 r이라고 하는 위치에 우리가 고리 요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찾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칭형으로 고리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DL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야겠네요. DL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매우 작은 거리 여기가 DL 벡터. 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전체를 적분을 하게 되면 2파이 R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2파이 R로 쓸 수 있고 그때 자기장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때 모든 R의 위치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죠. DL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B.DL의 크기는 코사인 0도가 돼서 1이 되죠. 그래서 좌변은 2파이 R이 나오고요. 우변은 뮤제로 I 스타 I 대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곡선 내부의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전류는 I였죠. 그럼 내부의 전류는 좀 달라지겠죠? 줄어들게 돼.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라고 했을 때 면적에 고르게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자,
면적의 b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파이 라지 r 제곱분의 파이 스몰 r 제곱의 면적의 b만큼 바로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이를 약분하고 r'을 표현한 거겠죠. 자,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따라서 자기장의 값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을 해 둘 것은 앞에 있는 모든 2파이분의 뮤제로 r제곱분의 i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스몰 r에 비례하는 값이 되죠. 그리고 스몰 r이 라지 r이 되면 최대값이 돼서 우리가 앞서서 알고 있었던 직선 전류 주변에서의 자기장이 됩니다. 개념 확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봤는데요. 도선 내부에 이렇게 균일한 전류 I가 흐른다면 도선 외부에서의 자기장의 크기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1번과 2번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 구한 값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우선 도선 내부에서는 스몰 r에 비례하는 값을 가졌죠. 그 결과는 그래서 1번과 같이 되고 도선 외부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값을 가졌죠. 그래서 2번과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네, 2번이 되고 이때의 수식도 한번 다시 암기해 보면 도선 내부에서는 2파이 라지 r제곱분의 뮤즈레 i에다가 스몰 r 그 다음에 도선 외부에서는 r분의 i 자 그때에 스몰 r에다가 라지 r을 대입하게 되면 두 개의 값은 같다. 만약에 반지름이 라지 r이 되는 표면의 경우에서는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그래프를 전 범위에 대해서 한 번에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더하게 돼서 y축은 자기장, 그 다음에 x축은 네, 중심에서부터의 직선거리 r.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값은 어디가 되면 라지 r이 될 것이고 그 값은 네, r분의 i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값까지 더 써보면 이 파이분의 뮤 제로 그리고 라지 r분의 i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뭐 또 앞에서 여럿이 되는데요. 뭐 전기장을 그래프로 그려라 하면 이런 특이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전위를 갖다가 뭐 구의 중심에서부터 거리 아래서의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 그것도 유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습해 보셔서 그때 그래프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에는 코일에서의 자기장이 나왔네요. 코일은 우리가 원형 전류를 갖다가 여러 번 감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코일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도 하고요. 전자 부품에는 이 코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 회로에는 이 코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덕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갖다 생각해 보면요.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부의 자기력선을 굉장히 나란하고 일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는 사실 자기장이 거의 0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을 거의 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얘는 어떤 모양입니까? 막대 자석하고 거의 비슷하죠? 막대 자석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자기 쌍극자라고도 볼 수 있었죠. 고리전선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이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그림과 같은 모양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림과 같은 자기 쌍극자를 쫙 여러 개를 나열하게 되면 내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전류의 방향과 관계돼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는 왜 거의 0이 되고 매우 약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위쪽과 아래쪽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위쪽 전류와 아래쪽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합으로 결과적으로는 벡터적으로 상쇄되기 때문이죠. 뒤에 그림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게 되면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방향은 우리가 감아지는 방향을 이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전류가 다음과 같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은 위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위로 만들어지면 이거를 네 개를 우리가 여러 손가락으로 감아지게 되면 왼쪽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만들어내고 그때 크기는 뭐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얘가 도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장이 세질 거니까 감은 수에 비례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암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K2'NI로 암기하고 있기도 하고 뮤제로 NI라고 암기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를 뜻합니다. 뭐 뮤제로를 갖다가 상수를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은 4파이 곱하기 10-7승 NI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4파이 곱하기 10-7승을 K2'이라고 해서 상수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장의 표현을 어떻게 얻었는지 우리는 이번에는 비오사르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쵸? 코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앞서 배운 앙페르 법칙,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서 자기장의 표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코일 내부에 균일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때의 그 크기를 암페어 법칙으로 구하는데 단 전류의 세기는 I로 일정하고 얘가 가문수가 있는데 단위 기당 가문수를 스몰 n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뭐죠?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고리를 선택을 하죠. 고리를 선택했는데 왼편에 고리를 직사각형 모형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A에서 B 방향으로 자기장이 우측 방향을 향하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직선 형태로 만드는 것이 더 계산에 유리할 것이고 우리가 전기장에서는 축전기에서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표현을 얻을 때와 매우 유사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자기장이 우측으로 형성되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여기에는 나오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고리가 있다.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 지금 여러분들 뭐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위에서부터 나와서 아래로 들어오고 위에서부터 나와서 아래로 들어오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전류가 흘러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고 뒤로 갔다 앞으로 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안쪽 나쪽으로 감아지고 그러게 되면 우측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고리 하나만 가지고도 다시 한번 이제 알 수 있는데 뒤에서 앞으로 바로 전류가 오게 되면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음. 자, 따라서 안에서는 우측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자, 다음과 같이 고리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암페르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그럼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수식이고, 우선 좌변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좌변은 우리가 B.dl이고 자기장의 방향과 DL의 방향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 B 구간, B, C 구간, C, D 구간, D, E 구간을 DA 구간을 모두 네 군데로 나눠서 각각을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보니까 우리가 B.dl을 했을 때 자기장과 미소 길이 DL과의 각도를 갖다 봤을 때 같은 값도 있고 아니면 수직인 값도 있죠. 수직인 값은 AD, CB 이렇게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둘 DL과 자기장이 수직인 것은 코사인 90은 0이 되겠죠. 그래서 AD 구간은 사라질 것이고 여기 얘는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 BC 구간도 수직이 돼서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에는 자기장이 거의 0에 근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기장의 값이 0이다. B나 DL은 마이너스 180도고 그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값은 뭐 각도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자기장의 크기가 내부에만 존재한다라고 해서 CD 구간도 결국에는 0이 됩니다. 그럼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B.dl만 남고 그 구간은 A에서 B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것은 뭐 자기장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빼주고 DL을 갖다가 길이를 갖다가 전체를 적분하면 그냥 그 전체의 길이 L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 여기를 전체의 길이를 L 이렇게 표현을 일단은 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변을 한번 볼게요. 우변은 뮤제로 I인인데, 그래서 I인을 갖다 생각해 봐야죠. 내부에, 고리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개수의 전류가 수직 방향으로 나오는 걸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 개수를 갖다가 라지 n개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라지 n개로 해보면 우변은 라지 n 곱하기 i를 하면 그 내부에 전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단위 길이당 가문수 스몰 n을 갖다 쓰게 되면 라지 n을 우리 길이 L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몰 n 단위 길이당 가문수는 L분의 라지 n이니까 보여진 것처럼 라지 n은 스몰 n 곱하기 L로 표현하고 자 결과적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죠. 그래서 좌변에 BL과 이렇게 우변에 뮤제로 I, N, L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L이 또 약분이 될 것입니다. L이 약분이 되면 결과적으로 남은 값은 B라고 하는 것과 뮤제로 I, N만 남죠. 그래서 우리는 암페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유도했습니까? 바로 자기장, 솔레노이드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뮤제로 N, I 값을 갖는다. 그 내부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뮤 값이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기당 가문수 많이 밀도가 감아서 많이 감으면 얘가 자기장이 세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세게 흐르면 내부의 자기장은 커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은 어디에 위치해서든 상관없이 일정한 값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번에는 토로이드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 봤어요.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겠죠. 그런데 이 토로이드를 교재에 왜 넣어놨냐 하면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전기장 할 때도 질량 분석기나 아니면 사이클로트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이번에도 토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이클로트론과 굉장히 유사하게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전하를 갖다 가둬두는 장치다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입자 가속기에도 이런 형태가 쓰인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이것이 뭐
회로에 들어가면 회로의 아주 작은 데에서는 인덕터가 원형 이렇게 토로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토로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에 A 그림과 같이 전류를 감은 코일이 있는데 그 코일을 다시 한번 동그랗게 감은 것이죠. 그러면 이 내부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전류가 전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전부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들어가고 나오는 것 사이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인데 자기장은 감아줘 보면 위쪽을 향하고 결과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향하는 것을 아니죠. 이 방향은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을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코일 내부가 되기 때문에 균일한 자기장 B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B가 있으면 이 균일한 자기장 B로 인해서 그 내부에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움직인다 하면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회전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벽에 부딪히지 않는 효과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 자기장에서도 본 적이 있었죠. 자, 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를 갖다가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미 어떤 전하를 가진 입자가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날아왔다 라고 한다면 얘는 힘을 받아서 이렇게 서클 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안에 얘가 벽을 부딪히지 않고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어디에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면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토카막 방식의 어, 핵융합로를 건설하는데 그 핵융합로가 매우 고압으로 플라즈마를 형성하죠. 그 플라즈마에 의해서 견딜 수 있으려면 벽과의 전달을 최소화하는 게 입자의 벽을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내부의 온도를 수천도, 수억 도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는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표현을 어떻게 구할지를 알아봅시다. 근데 여기에 벌써 답이 나와 있는데 이 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식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점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직감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선은 바로 뭐가 되냐면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바로 고리가 됩니다. 이 고리를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앙페르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부에 있는 전선의 전류의 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이 스몰 r이므로 적분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앙페르 법칙을 먼저 써보면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여기에서 DL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의 1미의 DL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때 자기장도 얘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DL과 그 다음에 자기장은 평행을 이룰 것이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은 바로 평행이니까 0도니까 1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좌변의 값은 마찬가지로 2파이 r을 될 것이고 우변의 값은 내부에 있는 전류인데 여기를 가문수를 라지 n으로 일단 해봤어요. 총 가문수를 라지 n으로 해놓고 우변을 놔두면 결국 2파이 r을 이항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토로이드는 솔레노이드 코일과 똑같은 식이 되고 그때 자기장의 값은 균일하고
그것은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거나 또는 밀도를 키우거나 하면 자기장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강한 자기장을 걸어준다면 내부에 아주 강력한 자기장으로 이 형성이 되어서 어떤 플라즈마나 이온들을 트랩시키기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를 그러면 얼마나 세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 뭐 토카막이라고 하는 핵융합 장치 말고도 전류를 교류 형태로 만들어서 내부에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드는 장치가 또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아시죠? MRI라는 장치도 있어요. MRI에서도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어떤 뭐 자기적인 성분을 갖다가 교란시켜서 그 진동을 아, 캐치해내는 장치인데, 거기서도 자기장을 엄청 세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류를 많이 걸어줘야 되고, 근데 일반적인 도선으로는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전류 도선을 요즘에는 바로 초전도 도선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죠. 네, 뭐 그런데에도 이러한 자기장 생성 장치인 코일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